동차라TV 6장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천지근이라고 하는 노자에 나오는 말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천지의 뿌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지근이라고 하는 말, 노자 원문을 보면요. 현빈지문 시위천지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봤다시피 곡신불사 시위현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 6장에 이어서 현빈지문이라고 하는 말이 일단 나오고요. 현빈지문이라고 하는 말은 현빈의 문이다라고 해서 현빈을 곡신하고 이제 동일한 거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건 곡신지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들이 있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드나드는 곳입니다.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드나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텐데요. 현빈의 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가 바로 현빈지문하고 동일한,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지시대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현빈의 문, 이것은 천지의 뿌리다라고 하는 게 노자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거를 지금 그 하상공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근원야라고 했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으뜸인데요. 으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으뜸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최상이라고 하는, 꼭대기란 말이 아니고요.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원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 그 시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뿌리라고 하는 의미, 근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하상공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천지의 시작이다. 천지의 뿌리라는 건 천지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그럼 뒤에 있는 말이 바로 이 언, 이 지금 노자가 하는 말이 이런 의미다라고 지금 하상공이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현빈이라고 하는 걸 앞에서 현이 천이고 빈이 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천지란 말 나오죠. 이것도 아마 하상공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풀이를 했을 텐데, 요거는 또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코, 그 다음에 입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여기 비구지문이라고 했습니다. 비구, 코와 입이 되는데 문이라고 하는 거, 코에는 이 문이 안 달려 있습니다만 구멍이 있어가지고 문처럼 뭔가 들락날락 하죠. 그게 이제 그 호흡이 될 텐데, 이 호흡과 해당하는 것, 호흡에 해당하는 것, 또 입도 역시 들락날락합니다. 숨이. 그래서 이게 문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도 앞에서 현빈이 천진데 또 코와 입과 같다고 했던 이 하상공의 생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생각 끝에 이런 그 결론을 냈던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코와 입의 문, 시라고 했는데 역시 코와 입의 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시도 역시 그 지시대명사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부사입니다. 부사이고 바로 곧이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이끌고, 수로로 이끌고 나오는 부사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이 말입니다. 통천지지 원기 소종 왕래야라고 했습니다. 야는 마침표 같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만큼이 바로 내라고 하는 이 부사가 끌고 나오는 수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소라고 하는 것도 명사와 표지입니다. 명사와 표지조사는요, 이거는 현대 중국어를 일단 빼고 말씀드리면 지자가 있고 자자가 있고 소자가 있어요. 요게 고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명사와 표지조사고, 이것이 이제 결합하는 방식이 다른데, 지는 앞뒤에 있어야 돼요. 자는 앞에만 있는 거, 앞에 있는 걸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소는 뒤에 있는 거를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여기에 현대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현대 중국어에 더라고 하는 명사와 표지조사가 있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고대 중국어의 지자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x 더 y 요걸로 쓰게 되죠. 그래서 x의 y 또는 x한 y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통천지지 원기 종왕래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을 지금 소라고 하는 말을 써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천지의 원기가 따라서 왕래하는 바에 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천지의 원기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천지 근 나오는데 근을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원을 그냥 안 놔두고 원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기운, 시원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요것을 지금 제시를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근이라고 하는 게 바닥,
뿌리라는 의미입니다만은 뿌리도 되고 바닥도 되고 근거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시원 시작도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독일어에서는 그룬트, 영어 같으면 그라운드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될 텐데 이것들의 의미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함께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뿌리가 되는, 바닥이 되는, 근거가 되는, 시원이 되는, 시작이 되는 기운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지의 어떤 시작하는 기운이 이를 따라서 오고 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작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상공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라고, 그 시작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시작을 가지는, 근거를 가지는, 바닥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제시를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면면약존 용지불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면면약존이란 말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실을 가리켜요. 가느다란 실. 지금은 그 목화에서 나오는 실을 면화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래 그거를 여기 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원래 그 식물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비단실 이런 것도 다 면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표현했어요. 즉 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개를 연결해서 쓰면은 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 상태를 표시하는 형용사로 사용하게 돼요. 형용사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끊임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약존이라고 할 때 약은 마치 뭐뭐 같다라고 하는 동사고, 존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처럼 끊임없이 존하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존재란 말 씁니다만은 존하고 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원래 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자리를 잡는 것, 이게 존입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자리하고 상관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합쳐가지고 한 낱말로 씁니다만 원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밑에 면면약존이라고 하는 말, 이 노자의 이 말을 끊임없으면서 있는 듯하다, 있는 듯 없는 듯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상공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냐면요, 지금 비구 호흡 천식이라고 했어요. 천식이란 말은 병의 일종이지만 이거는 호흡을 숨쉬기라고 하는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와 입은 호흡하고 숨을 쉰다. 호흡도 숨 쉬는 거죠, 그죠? 이거 들숨 날숨입니다. 호와 흡은 원래 들숨 날숨이고요. 천식, 이거는 숨을 쉬는데 이 목구멍 쪽에서 느껴지는 것들이죠. 당 면면미묘 약가존 복약무유라고 했습니다. 당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면면미묘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면면은 면면약존할 때 이 면면이 나왔어요. 끊임없고 미묘하다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으면서 미묘해야만 한다라고 했고요. 자, 약가존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뭐뭐 같다는 말이고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약이라고 해서 여기선 부라고 읽는데, 이게 동사일 때는 되돌아가다는 의미일 때는 복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 회복, 복귀 이런 말 쓰는데, 부사일 때는 부라고 읽어요. 그때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뭐뭐 같다.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게 수로고, 가존, 무유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예요. 목적절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다시 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끊임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호흡과 천식, 즉 숨쉬기입니다. 숨쉬기가 바로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용지불근이라고 했는데, 원래 노자도 이렇게 두 개의 문장입니다. 용지, 그것을 쓰다라고 해서 수로 목적어예요. 그것을 사용하다, 즉 호흡을 사용하다. 이 지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불근, 근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단 말이니까 불 붙으면은 부정사 붙었으니까 부지런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말하는데, 용지불근이라는 말은 호흡을 하는데 그 작용할 때 어떤 인위적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기 당관서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두 개의 문장. 부당급질 근로야라고 했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이 기를 쓰다라고 했는데, 앞에 오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코와 입으로다, 코로다가
드나드는 거, 그 기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되지 않는 어떤 그 뭐 공기 같은 거죠. 그죠? 우리 공기라고 하는 말도 텅 비어 있는 곳에 있는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거, 호흡하는 거, 그 호흡을 쓰는 것은 당관서라고 했는데, 관서는 느긋하다라는 말입니다. 느긋해야만 한다. 바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거나 숨이 가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또 이어서 가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부당,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당의 지금 반대, 여기 부라고 하는 그 부정사가 나오죠. 급질근로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급질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급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것을 급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근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노력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빠르거나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앞에서 현빈지문 천지근, 이 그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또 불이 바닥 근거, 시원 또는 지평이라고 하는 말을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이 근자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원기를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요것은 천천히 해야지 급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해를 합니다. 일종의 양생법의 하나로서 호흡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하상공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양생술이라고 했으니까 도가적인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의 뿌리라고,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상공이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제 노자 같은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이 양생술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사고 방식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